결국 펫버스 사흘 만에 황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2030은 등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사흘 만에 사과 내용부터 보시죠. 황희 의원이에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본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 국민과 청년 세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황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사과했대요. 아이디어 차원인데 당에 피해를 주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황희 의원이 사과는 잘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만류했습니다. 결국 기자간담회 취소. 대국민 사과문은 SNS에 올라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마 기자회견 때도 이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하시려던 것 같았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혹시 또 뭐 딴 말 할까 봐 걱정했나 봐요. 그냥 기자회견 하게 두셔도 될 것 같았는데. 글쎄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Q&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그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게 될 경우에 애초에 논란 자체를 봉사하기 위한. 예, 네. 그럴 이제 문제를 수습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황 의원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 만류한 것 같습니다. 아, 잘 말렸다. 예. 지도부가 잘 말렸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에게 한 얘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황 의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지 않았을까. 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지금 뭐 국민들, 청년들 부동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 성난 가슴에 이 불을 지른 게 아닌가, 네.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분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공학 박사에다가 국토교통위원이잖아요. 네. 소관 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싶고 그다음에 보좌진들 중에서도 본인 보좌진들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거 말렸으면 좋았을 걸. 물어봐야죠. 이거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 생각했는데 이거 괜찮겠냐. 더블 체크 했었어야죠. 그러면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요즘 MZ 세대들이라 별로인 건 또 별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아 이거 의원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진짜 별론데요?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말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그런데다가 그에 앞서서 의원들 단톡방에 이걸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지점에 더 황당했어요. 어. 단톡방에 먼저 올리고 본인의 SNS에 올린 것보다 먼저 올렸는데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맞지. 그러면 단톡방에 왜 올렸어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더 올린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려고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은 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본인은 무릎을 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에 피해를 준 건 또 당연한 일이지만 청년들한테 먼저 사과해야죠. 예. 청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의원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향후에 정말 선거 나가면 황희 버스 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황희 버스. 예, 어떻게 이걸 만회하시려고 이러셨나. 인버스, 곧버스, 펫버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대통령 지지율과도 바로 연동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은 그냥 맥락 없이 튀어나온 논란이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이른바 부작용과 관련돼서 논란이 거세게 일던 중 청년들에게 펫버스를 임시주택으로 공급하자라는 말까지 더해져서 논란은 더 커진 건데요.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죠. 해외 사례 중에 약간 빈곤층 쪽에서 자동차에 산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네, 어이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그 20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는 이 펫버스를 비판하는 밈도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펫버스를 가득 신촌역 앞에 세워두고 왜 또 꼭 이런 건 또 신촌에 이렇게 밈이지만 두려고 합니까? 제가 또 신촌 주변에서 청년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촌에서도 반대합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아니라 버스티지, 이렇게 이 굉장한 비판이죠. 네, 굉장한 비판입니다. 지금 이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이 이렇게 거센 청년들의 반발과 분노로 이어진 건 비단 황희 의원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칼럼과 사설의 많은 지적인데, 김병민 부시장님, 네. 서울시의 또 행정을 책임진 부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결국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의 피해는 돈 없고 힘없는 청년 세대들에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강제 퇴거 특약까지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이스 폭탄 맞을 수 없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면 집 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전월세값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전세 매물도 지금 잠겼잖아요. 그럼 정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금은 이만큼 올렸는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나. 그 가운데 니들은 펫버스에 살아라 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막연히 보게 되면 돈 많고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고가주택에 세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집에 살지 않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세입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정부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건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나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비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고, 비아파트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단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저층 빌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월세의 청년들이 기존에 한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내던 게 이제는 10만 원, 20만 원 올라서 50만 원, 60만 원 월세를 주고도 제대로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청년들의 주거난을 누가 촉발시켰냐?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게 된 겁니다. 예. 이 와중에 황희 의원이 내놓는 버스 논란이 청년들한테 비수를 꽂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황희 의원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황희 의원의 역할은 사실은 레드팀의 역할이었어요.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한강벨트와 고가 아파트 중심에 있는 지역 구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목동이잖아요. 정부가 세제 개편을 냈는데 민심이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황희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지역구가 목동이니까. 근데 황희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레드팀 역할인데 데드팀 역할을 한 겁니다. 펫버스로. 완전히 당을 폭삭 망하게 만든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게 된 건데요. 이 정도가 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어떤 정책도 정책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거죠. 더군다나 청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버스 같은 이런 잔재주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 예. 왜 본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놨고 청년의 월세난을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본질을 풀지 않게 되면 결국 황희 의원 같은 사례들은 또 제2, 제3의 황희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현실이다라는 점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집 없는 청년들은 버리는 폐버스를 개조해서 집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황희 의원이 이 논란 사흘 만에 어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인터넷에는 이를 풍자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영상입니다. 폐버스를 층층이 아파트처럼 쌓아 만든 주택단지인데요. 위층과 아래층 버스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폐버스 청년주택이 보급된 미래를 가정한 AI 영상입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버스 주택에 입주한 부부의 집에 집들이로 놀러온 지인들이 부럽다고 말하는데요. 와, 벌써 성공해서 버스 주택 들어갔네? 부럽다. 더 퍼스트 무빙 캐슬이라며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자, 이른바 이 폐버스 주택과 관련된 집값을 풍자한 글도 인터넷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자 청년부동산 매물 소식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떠돌고 있는데요. 청년부동산이라고 적힌 이 버스 사진과 함께 이 집의 이름이 한남 더 휠입니다. 한남 더 힐이라고 한 60억 원 하는 아파트가 한남동에 있죠. 이걸 풍자해서 빗대서 한남 더 휠, 매매가 2천만 원. 자, 그리고 이 반포 지역에 가면 또 13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리버파크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풍자해서 리버스 파크라고 해서 매매 1,500만 원. 뭐 이런 풍자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젊은 세대들, 청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해외 사례 중에 약간 빈곤층 쪽에서 뭐 자동차에 산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이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그 20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의 분노가 갈수록 점점 더 일파만파 확산되자 어제 급기야 황희 민주당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폐버스 청년주택을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첫 번째 사과인데요. 당일에 바로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먼저 사과를 하기 전에 SNS에 글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사과의 시점 그리고 사과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중진인 이 황희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황희 의원이 이른바 버스하우스에 관한 글을 처음 올렸다가 그 글을 내리고서 일종의 해명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글도 다시 삭제를 했죠. 그리고 금, 토, 일 사흘 동안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는 황희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예고합니다. 네.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런데 그 보도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 버스 부동산 논란 입장 설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하. 그럼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사과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기자간담회를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목동의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 국회의원회관 현장에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에서 나도 같이 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네.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런 SNS 사과 메시지 하나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의문의 일패를 당한 목동 주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역시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동 주민이 왜 의문의 일패죠? 왜냐하면은 저 버스하우스 주장이 올라온 뒤에 인터넷 댓글에서 여러 가지 조롱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주장하는 그 버스는 목동에 주차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목동 주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민주당의 황희 의원의 국회 상임위가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철도, 도로 관련 이 정책들을 총괄하는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 소속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황희 의원이 아무리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의 그 정책 또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이냐라고 또 그 보실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늦었지만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몰고 올 파급력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네. 말씀을 좀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나고요. 사과의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도 어떠세요? 시점도 매우 늦었다라고 보고 또 이 그 사과의 내용도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청년들께서 지금 많이 화가 날 만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뭐 폐주택 물론 단순한 아이디어 아주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좀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어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데 아하. 황희 의원의 이 그 SNS 글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네네. 황희 의원이 지금 뭐 단순한 본인의 아이디어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네. 어떤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황희 의원 본인도 사과 회견을 통해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민주당에서도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국토교통위 소속의 황희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은 다 내가 물론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재테크 수단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라는데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제적 의미와 교환제적 의미를 저는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된다. 정부가 정확하게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토지라는 것은 대대로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른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네요.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하지 않는지 좀 의문이 들죠. 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황희 의원의 발언의 이 심각성,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너무 황당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활발 타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황희 의원의 이런 발언은 특히 청년층에게 어떤 민심 이반이 더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심각한 발언을 했다면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막을 게 아니라 황희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임시켜야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정책을 계속 다룬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책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황희 의원을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로 사임을 시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지도부가 지도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대책, 정책과 관련해서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의 신뢰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고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찬 대변인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줄곧 언급을 해왔던 황희 의원이 갑자기 버스 주택을 언급한 부분, 글쎄요.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가 좀 늦었지만 이 논란 사흘 만에 어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지요. 당사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황희 의원 스스로가 진정성이 있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옛다 감지덕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 가족들 다 데리고 폐버스 하나 고쳐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난 진짜 이게 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해서 권한 거다. 자식들 다 데리고 이렇게 5천만 원 들여서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왜 폐버스에서만 삽니까? 남산에 텐트도 치고 한강에 보트도 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그리고 사과한다고 이게 끝날 일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 민주당과 이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황희 의원이 그 발언 사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한다고 이게 무마될 일 같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주에 정부의 가장 핵심인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시점도 교묘합니다. 네. 하필.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 황희 의원이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친시장적인 이러한 주택 정책, 공급 정책,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던 분이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종부세 완화, 규제 완화, 재건축 빨리 하자 이런 것들을 황희 의원이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짜 하신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근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른바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2030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황희 의원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사과했고 그리고 글을 삭제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로 뭔가 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